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구조 스택과 큐 챕터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스택 큐 자료구조를 활용해서 또 하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이 수식에 대한 평가, expression의 evaluation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식을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스택과 같은 자료 구조를 활용했을 때 이제 스택 또는 큐를 활용했을 때 이제 그 표현식을 expression을 이제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전의 표현하고 후의 표현과 같은 형태로 이제 그 변형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우리가 사람이 계산할 때 수식을 이제 사람이 계산할 때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이제 중의 표현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계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볼 거고요. 일단 지금 이러한 통상적인 수식을 이제 가지고 A값, B값, 뭐 C값, D값, E값 다 주어지게 되면 이제 뭐 여기 A값, C값 계산은 뭐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우선순위 같은 측면에서 이제 고려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우리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이미 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차례 계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기계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학습하던 그 프레시던스 룰하고 뭐 어소시에이티브 룰 같은 법칙들, 뭐 결합 법칙, 뭐 우선순위에 대한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또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계산 익스프레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용하면 되는 부분들이죠. 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제 결합 순서 뭐 어느 방향으로 연산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프레시던스하고 어소시에이티비티로 이제 나와 있고요. 수식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노테이션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프레시던스하고 어소시에이티비티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중의 표현식의 형태를 그대로 놓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 표현하기 편리한 형태로
좀 바꿔주는 절차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여기 테이블에 있는 거는 우리 C언어에 사용되는 여러 노테이션들이죠. 근데 C언어에서 사용되는 여러 노테이션들이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챕터를 통해서 과거에 C언어에서 많이 학습을 했었던 부분이죠. 어찌됐든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은 괄호를 쳐주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식 C언어 익스프레션 말고도 이제 일반 산수 수학의 익스프레션에서도 마찬가지죠. 괄호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돼 있고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수식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이렇게 수식을 evaluation하기 편리하겠는가 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왼쪽은 사람이 사용하는 수식이고 이 오른쪽은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식의 형태예요. 지금 infix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위 표현 방법이 되고 postfix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후위 연산 표현 방식이 됩니다. 즉 연산자가 오퍼런드 뒤에 있느냐, 연산자가 오퍼런드 사이에 있느냐를 가지고 중위 표현식이냐, 후위 표현식이냐를 구별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3, 4 이게 이제 오퍼런드잖아요. 오퍼런드 사이에 이제 연산자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중위 표현 방법이고 2, 3, 4가 먼저 나오고 연산자들이 곱하기랑 더하기가 후위에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제 후위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후위 표현 방식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no parenthesis 괄호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괄호가 필요 없고 no precedence 우선순위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표현된 형태대로 계산하면 그 자체가 우선순위인 거고 괄호 같은 것들은 애시당초 사용될 필요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컴파일러 기계가 사용하기에 받아들이기에 훨씬 편리한 방식. 그러니까 괄호를 처리할 필요도 없고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기억해서 이렇게 적용할 필요도 없는 아주 편리한 방식, 기계가 처리하기에 아주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포스트픽스, 즉 후위 연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3, 4 이 케이스는 애시당초 괄호가 없는 케이스이라서 크게 장단점이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 더하기 2 곱하기 7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괄호가 있는 쪽을 아무래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7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후위 표현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1, 2 더하기 7 곱하기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괄호가 없더라도 무조건 요 계산이 먼저 됩니다. 1 더하기 2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1 더하기 2의 결과값하고 7하고 다시 곱하게 돼요. 이제 후위 연산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그 5번째에 있는 수식도 괄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후위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괄호 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이게 이제 그 우선순위나 괄호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여기 지금 B하고 C하고 뺄셈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D하고 덧셈을 또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렇게 나온 결과랑 A랑 또 나눗셈을 이렇게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E하고 A가 뺄셈하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곱셈하게 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C하고 다시 곱셈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요 수식에서도 이렇게 먼저 다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C하고 곱하잖아요. 마찬가지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감을 잡아 보기에 얼추 괄호나 우선순위 고려 없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포스트픽스로 되면 이러한 장점이 생긴다. 괄호와 프레시던스가 필요 없는 장점이 생긴다. 이런 의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러한 후위 연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후위 연산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건 알겠고, 후위 연산을 하려면 후위 연산을 바꾸는 게 조금 이제 쉽게 돼야 될 거잖아요. 중위 연산에서 후위 연산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우면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잘 바꿀 수 있는가,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고, 그러니까 변환 자체가 쉬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후위 연산으로 계산하는 것도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위 연산에서 후위 연산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일단 고민을 해야 되는 데다가, 두 번째는 이제 정작 포스트픽스로 바뀐 것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변환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포스트픽스로 표현된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테이블이 바로 그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포스트픽스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식을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요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눕혀 놓으면 돼요. 이게 지금 6, 2 나누기 3 빼기 4 2 곱하기 더하기 라고 되어 있는 포스트픽스 수식을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위 연산으로 바꾸면 이제 적당한 그 형태가 될 텐데, 그 변환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논의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테이블은 계산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바뀌어진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이걸 살펴보는 건데, 핵심은 스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는 이제 스택을 활용하면 돼요. 스택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퍼런드는 일단 무조건 스택에 넣어주면 되고요. 오퍼런드가 나오면 스택에 넣고, 연산자가 나오면 그 스택상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두 개를 빼내서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된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어주면 돼요. 일단 그런 룰에 의해서 살펴보면, 자, 6 토큰이 6이죠. 제일 앞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나왔으니까 스택에다 일단 넣으면 되죠. 스택이 지금 뭐 사이즈는 뭐 많이 잡아놨겠지만 일단 0번
위치, 1번 위치, 2번 위치의 내용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6이 스택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0번 위치에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퍼런드, 두 번째 오퍼런드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스택에 넣어야죠. 오퍼런드는 무조건 넣습니다. 그래서 6이 있는 상태에서 2를 더 넣었으니까 스택에 이제 1번 위치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토큰은 뭐예요? 나눗셈이라는 연산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으로부터 두 개를 뽑아냅니다. 6하고 2를 뽑죠. 뽑아서 나눗셈을 실제로 수행해요. 6 나누기 2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6 나누기 2, 3이라는 값을 다시 스택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에서 두 개를 뽑아낸 후에, 뽑아내면서 여기 다 사라졌잖아요. 이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값, 즉 6 나누기 2 값을 다시 스택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위치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두 개 아이템이 있다가 두 개가 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0번 자리가 비잖아요. 0번 자리가 이제 다시 또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 값이 스택에 0번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새로운 토큰을 또 가야죠. 나눗셈까지 갔으니까 이제 3 값이 이제 또 들어와요. 오퍼런드니까 그냥 추가하겠죠. 지금 0번 위치, 스택의 0번 위치에는 6 나누기 2 값이 들어있고, 3번 오퍼런드를, 3이라는 오퍼런드를 스택에 또 넣었으니까 1 위치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토큰은 뭔가요? 3 다음에 이제 빼기죠. 빼기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스택에서 두 개를 빼내요. 3하고 6 나누기를 빼내요. 그래서 나눗셈을 뺄셈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6 나누기 빼기 3인 거죠. 그 값을, 결과값을 다시 또 스택에 넣어요. 똑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스택의 0번에 다시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오퍼런드 4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토큰 4, 여기 6 나누기 2 빼기 3이 들어가 있는 위치에, 다음 위치에다가 이제 4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토큰을 봤더니 또 2예요. 그러니까 오퍼런드죠. 오퍼런드면 또 넣으면 돼요. 6 나누기 2 빼기 3 있고 4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가 또 들어갔어요. 스택의 2번 위치까지 이제 활용이 됐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토큰이 이제 곱하기예요. 곱하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택에서 두 개를 뽑아낸다. 지금 첫 번째 0번 위치에는 6 나누기 2 빼기 3이 들어있고, 뭐 0값이겠죠. 그리고 스택의 1번에는 4값 들어있고, 스택의 2번에는 2값이 들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곱하기 연산자를 봤다. 그러면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낸단 말이죠. 그러면 2하고 4가 나가죠. 왜냐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last input, first output이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온 두 개가 나가야죠. 요 세 번째 거는 두 개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두 개, 4하고 2를 꺼내서 곱셈을 해주죠. 그러면 4하고 2를 꺼낸 다음에 다시 그 결과값을 여기 스택에 넣게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2번하고 1번이 비었는데 당연히 1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0번 위치에는 6 나누기 2 빼기 3이 그대로 있고, 스택의 1번 위치에 4 곱하기 2 값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토큰을 또 보면 이게 마지막 토큰이죠. 덧셈을 하라고 돼 있죠. 덧셈이라는 연산자를 봤으니까 또 스택에서 현재 두 개를 또 꺼내요. 4 곱하기 2 값하고 6 나누기 2 빼기 3 값을 두 개 꺼내서 서로 덧셈 하면 이제 6 나누기 2 빼기 3하고 4 곱하기 2를 덧셈한 것이고, 그 결과값을 다시 또 스택에 두 개 빼냈으니까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으면 스택의 0번 위치에다가 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과값이 스택에 이제 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스택을 통해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의 계산을 수행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스택에 오퍼런드가 나오면 스택에 넣는다.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내서 계산해서 다시 스택에 넣는다. 요 딱 두 가지 룰만 지키면서 계산을 하면 스택을 활용한 포스트픽스 연산이 얼마든지 쉽게 구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